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정례 회의가 끝난 이후에 뭐 금리에 관해서 그리고 뭐 앞으로 스탠스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딱히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우리가 다 뭐 예측을 이미 했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뭐 실업률에 엄청난 감소가 있어야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에 관한 확실한 기조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도 전에 있었던 FOMC 회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페더럴 리저브가 0%에서 0.25%로 금리에 관해서 결정이 됐었고, 자 그리고 전체 투표에 관해서는 11대 0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금리 현상 유지한다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향후에 뭐 지켜본다 뭐 이런 얘기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얘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코인 시장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건 아닌 건 사실이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점이 뭐냐면 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근데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그냥 흐름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 불장이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투자하려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지금 상황에서 전체를 정리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금리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한 가지 이제 예상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타겟을 넘었다 이미.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잘 뭐 흘러가고 있다. 근데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중앙은행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돈 푸른 거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는 거를 바랬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테이퍼링에 관한 기조에 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중요한 핵심 논쟁거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노동시장 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그것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7월 27일 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한국은 GDP 발표가 이미 있었고 FOMC 회의가 있어서 금리에 관해서 발표가 나왔고, 오늘이죠. 그 29일 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을 거고, 30일 날 6월 개인소득 지출 발표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31일 날 중국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도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뭐 우리가 뭐 주식하고 아니면 뭐 코인 시장이 딱 뭐 메커니즘적으로 매크로가 이게 맞는다라고 100%볼 수는 없지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XRP가 어저께 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자,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 ODL 이 라인이 일본과 필리핀 라인이 뭐 이게 통과됐다. 그래서 ODL 라인이 뭐 연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왜 XRP가 그 가상자산 시장에 최종 거대한 뭐 무슨 어떤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는 비단 필리핀과 일본 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 이 송금망에 관해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이미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얘기고,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리플은 이 자체가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과 비단 필리핀 간에 송금망만 이게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인프라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자 모세혈관이 깔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크립토인들은 필수적으로 저는 XRP가 다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를 해보시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뭐 사지 마시고, 제가 조금만 말해도 막 그냥 막 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신이 드실 때 이제 투자는 하는 거예요. 항상 현실에서 힘들게 버신 돈인데. 그리고 어저께는 뭐 뉴욕시에서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구글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글사에서 그 노동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전체가 다 이제 점진적으로 의무가 돼버리면 이것도 또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백신 맞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 개 중에는. 그죠?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구글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도 이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에서 쉽사리 여기서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주식시장만 떠받쳐져 있고 막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그냥 계속해서 지지하는 상황이지, 이게 진짜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GDP, GNP가 상승하는 요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뭐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감소가 돼야 그게 메인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 웃긴 거 한번 얘기해 드리면, NIC는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뉴욕 시민에게 $100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돈을 지급하겠다. $100씩.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코인 오늘 당장 오르면은 엄청 기뻐하고, 내일 또 조금 내리면은 되게 슬퍼하고, 또 다 망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코인 투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금은을 모았을 때 저는 이걸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모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내가 돈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 몇 평짜리 집으로 옮겨갈 거야. 아니면 뭐 차를 뭐 지금 뭐 바꿀 거야. 뭐 좋은 차 엄청나게 좋은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코인 투자 하시는 거에서 미래에 강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거기서 분명히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거고 보험의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여기도 오늘 나와 있다시피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 이게 1월 18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환경닷컴에 국내 식탁 물가도 오른다. 코로나로 식량 인플레 덮치나. 2월 3일날 천정부지 국제 곡물가, 사료업계 슈퍼사이클 우려. 자, 어저께랑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아마 조금 롱텀으로 조금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이 하지만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럼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기상이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을 때 구글 트렌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구글 트렌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자, 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기준에서 4만 달러 정도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자, 이게 12개월짜리 1년짜리고 이게 3개월짜리인데 90일짜리인데, 자, 여기 보세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 트렌드가.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신규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사를 보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걸 잘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가 막 치솟았을 때, 이때가 이제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어쨌건 예전에 저도 이제 막 광분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해외 차티스들 얘기하는 거 뭐 보고 그거 뭐 캡처해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 방송에서 진짜 저도 사람인데 저도 미안하죠. 솔직히 괜히 제가 뭐 돈 받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방송도 잠깐 못했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면목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어쨌건 이런 사이클은 계속 도래하니까 앞으로 또 기회는 올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전에 있었던 뭐 그게 아니라 뭐
올 하반기에 뭐 1억이 가냐 못 가냐라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되게 뭐 이런저런 평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1억은 충분히 갈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한 달짜리인데, 한 달짜리로 보셔도 아마 아시겠지만 7월 20일보다 관심도가 많이 못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왜 지금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이 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러냐면, 코인 가격이 슬금슬금 약간이라도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막 광분할 정도의 펌핑이 있어야, 그죠? 그게 진짜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 여름이기도 하고. 근데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 자, 90일 동안 올림픽 트렌드는 7월 20일부터 쭉 올라갔어요. 이게 전 세계 관심도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한 달 동안 관심도가 20일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TV를 틀면 여기저기 다 올림픽 생중계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대중들은 미디어가 이끄는 대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라는 거대 이슈가 있고 무관중이긴 하지만, 자, 코인 시장이 있고 과연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코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머물러 있대 과도한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빡빡 긁어가지고 1원 하나 뭐 있는 여윳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이죠. 근데 코인 투자를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이제 여윳돈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는데, 연준은 테이퍼 시점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가 결론이에요. 테이퍼링 시점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 인상 시점도 아무것도 없고 테이퍼링 시점에 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 가을 정도에 과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과연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연방준비은행에서 얼마만큼 채권 매입을 하냐, 양적 완화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향방이 엄청나게 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3분기, 4분기. 근데 저는 3분기에는 뜨뜻 미지근한 우상향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만 4분기가 조금 많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분기 동안 2분기에 뭐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뭐 7월 중순까지 지나면서 뭐 힘든 장세를 거쳐왔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고, 그런 관점으로 좀 여유로운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만 락다운이다 뭐 폐쇄다 이런 게 막 극심한 게 아니에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제로 웨치에서 발표를 하는데 시드니가 락다운으로 8월 28일까지 4주간 연장됩니다. 자, 이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를 제가 무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아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운영하신다는 자체가. 그리고 기상이변에 뭐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인건비까지 기준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계속 순이익을 추구하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콘센서스를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되게 흥분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스틴에서 내년에 이제 이게 개최가 될 건데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거야 라고 하면서 베리 실버트 트윗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이게 여기 주체가 누구냐면 코인센터예요. 코인센터가 내년도 6월 10일과 12일 사이에 이거를 이제 개최를 할 건데, 2022년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코인데스크에 이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뭐 DCG의 자회사죠. 코인데스크, 뭐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데가, 제네시스 다 이런 데가. 근데 트위터 CEO인 잭 도시도 여기에다가 1밀리언 달러를 그 도네이션 했었어요. 이건 뭐 투자의 관점은 아니에요. 이건 뭐 기부한 어떤 그런 관점이고,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도네이팅 했었어요. 2밀리언 달러.
예. 그래서 코인센터가 이제 뭐냐 하면 여기도 이제 크라켄도 마찬가지로 1밀리언 달러를 자 코인센터에다 그 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영리 블록체인 교육 단체예요. 그리고 코인센터가 미국 연방 어떤 그 기관이 있으면 미국 공무원들한테 미국 뭐 의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그것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 거래소와 그 단체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와 요 미묘한 어떤 이 인프라 관계를 보시면 왜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 왜 안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코인센터가 또 분명히 들어있거든. 예. 그래서 코인센터와 미국 정부하고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냥 긍정적인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고, 네오 N3 여기 메인넷 로드맵 공개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뭐 N3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화돼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로드맵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건 코인텔레그래프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저께 아마 이걸 보셨을 거예요. 7월 20일 날부터 이제 결정돼서 공식 테스트넷이 진행이 되고 메인넷 설정이 되는 거에 관해서 날짜가 나온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얼리버드, 대량 마이그레이션. 이게 아마 이 단계로 이제 걸쳐질 텐데 아마 트위터 상에 앞으로 아마 발표가 점진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향후에 알트코인 진짜 불장이 도래를 한다면 발표를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던질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낸스도 위태위태하고 뭐 중국 관련해서 뭐 규제안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과연 네오코인에 관해서 밝게 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코인도 지금 사지 마시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예전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제가 날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날짜가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2위권 자리에 있는 건 카르다노인데 카르다노도 올 여름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찰스 호킨스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2달간 되게 재미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위부터 뭐 플립사이드 크립토 랭킹을 쭉 보셔가지고 내가 투자한 코인은 지금 랭킹 몇 위 정도에 있나, 일은 잘하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 코인도 제가 뭐 호라이젠 측에서도 3분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연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그래서 어쨌건 20위권에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쭉 뭐 나와 있죠. 도지코인 16위, 뭐 이오스 18위, 모네로 19위 그렇게 있고, 비트코인 캐시 24위, 그리고 네오코인이 29위. 그러니까 어쨌건 8,000개나 지금 현재 이제 존재하는 코인이 있는데 거기서 50위권 안에만 들어도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른도 계속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간간히 보거든요. 저는 간간히. 그래서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여기 포트에서 사라졌나, 아니면 퍼센테이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그냥 거대 세력은 지금 어떻게 트렌드를 보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카르다노, 캐시, 라이트코인, 유니스와 마에브, 이오스, 코스모스, 테조스, 그리고 모건클릭은 포트를 중간중간 살짝살짝 분기마다 약간 바꾸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트러스트 상품에 등재를 하면 계속 끌고 가는데, 이변이 없는 한 끌고 가는데, 모건클릭은 조금 틀린, 하여튼 그런 투자로 항상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에 관한 얘기, 뭐 어쨌건 뭐 예견대로 이제 현재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올림픽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대중들은 크립토 시장보다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올림픽에 조금 더 미디어가 이끄는 대로, 엘리트들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8월달 어느 시점, 그러니까 올림픽 끝날 무렵,
그 어느 시점부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루한 장세일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의 장세를 보시면. 그리고 아까 구글 트렌드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래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는 뭐 엄청난 급락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이렇다 할 뭐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